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나면 참 깔끔하고 멋있어지는데 그 직전, 재개발이 진행되기 직전은 사실은 좀 흉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길고양이, 또 누군가 버려놓고 간 반려동물들, 그리고 거기에 또 식물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얼리즘 시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참 특이한 또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얼리즘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템을 찾지?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 유기 동물은 들어봤는데 유기 식물과 관련된 체험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재개발 단지에 어떻게 유기 식물이라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뭐 적막한 빈집 앞에 이제 다 깨진 식물 화분 막 놓여 있고, 꽃은 대문을 가로막고 피고 있고요. 담쟁이는 창문을 다 덮고, 이 밖에도 뭐 화분만 빼가고 덩그러니 남은 눕혀져 있는 나무 뭐 이런 것도 있고, 방치된 메마른 식물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트럭에 다 짐 싣고 떠났는데 네. 식물은 남겨두고 뭐 쓰레기 더미 사이에 버려져 있기도 하고, 이게 재개발이 시작되면 다 이제 포크레인이 쓸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생명들이죠. 근데 네. 여기서 말하는 유기된 식물이라는 건 거기서 자생적으로 난 잡초 같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키우다가 네. 놓고 간 화분 같은 거 이런 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용어 처음 들어봤는데, 식물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다고요? 거기 원장님하고 같이 재개발 현장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구조한 거예요. 네, 야, 맞습니다. 이게 표현이 진짜 식물을 구조했다라는 것도 저도 살면서 처음 들어보고 처음 써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떠난 빈집인지 뭐 버려진 식물이 맞는지를 확실히 본 다음에 구조를 시작하는 건데요. 메마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하나 살짝 꺾어봐요. 그래서 초록색이 나오면 아직 살아있다. 오.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갈색빛을 띠면 이미 죽었구나 하고, 이미 말라버린 거는 이제 구조해서 데려가도 다시 살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다고요. 네. 살아있는 거는 이제 호미로 살살 파서 신문지에 놓은 다음에 뿌리에 이제 물을 뿌려서 유치원에 데려갈 때까지 좀 놔두는 거죠. 아, 유치원에 데려간다. 네, 식물 유치원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있는 유치원에 가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식물을 구조해서 데려가는 곳이 식물 유치원.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 식물 유치원 원장님하고 같이 갔던 거죠? 맞습니다. 이분은 네. 어떻게 하다가 식물 구조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 3년 전에 유령도시 같은 이 재개발 단지 산책하다가 네. 구석구석에 이제 초록빛 식물들이 눈에 밟혔대요. 그래서 아스팔트에 근데 덩그러니 놓인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도 싹이 트고 생명이 이제 피어나는 걸 보면서 구조를 좀 해야겠다. 근데 그동안은 보통 장미, 뭐 벚꽃 이런 유명한 식물들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정작 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식물들 이름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다 살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바위취, 비비추, 뭐 애기똥풀, 섬초롱꽃 이런 아름답고 소담한 이름들이 다 있는데, 네. 버려진 식물들이면 다 식물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고요. 재개발 단지에서 이제 홀로 버티다가 이런 식물들이 주로 들어오는데, 2년 전에서 뭐 노량진에서 구조한 국화예요. 설명해 주시는데 꽃을 뭐 이미 잘 피우고 있고, 지난해 뭐 재개발 구역에서 내려온 덩굴, 이것도 구조할 때 뿌리가 약간 뽑혀서 죽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야, 노량진에서 구조한 국화예요. 이게 어디 재개발 구역에서 구조한 유기견이에요가 아니라 네. 이게 참 색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아는 분들 눈에나 보일 것 같아요. 이게 풀 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눈에는 그렇죠. 다 그냥 잡초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는 날인데요. 예,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한 번 동결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견은 없었습니다. 거의 전문가들도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도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한 번 더 동결이 됐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구조를 했다, 식물을 구조했다, 그러면 이걸 한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 유치원에 계속 있게 되나요? 원장님께서 다 키우기는 어려우시니까 이 잘 키워줄 보호자를 일정 시기가 되면은 찾아주시거든요. 분양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뭐 이게 희귀하거나 특이한 종이 아니어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한번 키워보고 싶다, 스토리가 있어서 좋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 유치원에서 자라서 졸업한 식물이 300여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가지수가요? 네.
그 화분이요. 네. 이정민님이 식물도 버려지는 걸 보면 안타까웠어요라고 공감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기견을 구조해서 좋은 주인에게 이제 분양을 해주듯이 거의 네.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식물 분양 어떻게 무료입니까 아니면 좀 비용을 받습니까? 원래는 음료 한 잔 값 정도만 받으시다가 네. 요즘에는 음료수 한 잔 사주세요 뭐 이 정도. 그렇죠. 요즘에는 비영리 단체 지원을 그래도 받고 계셔가지고 무료로 분양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니면서 식물을 구조하는데도 비용이 들 테고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뿌리채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어디서 담아서 드려야 될 테니까. 근데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고 식물을 구조한다니까 이거는 주변에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볼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한편으로 뭐 잡초를 뭐하러 구조하냐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다고 하고 그 어차피 뭐 저 버려두면 알아서 썩어서 퇴비 되는데 뭐 이럴 맞아요. 수도 있고. 뭐 행여나 뭐 재건축 늦어지면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으름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원장님은 식물유치원이 문을 닫는 게 꿈이라고 하십니다. 예? 사실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거나 이사를 가면서 아예 사람들이 미리 버리고 가지 않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뭐 추억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설적으로 식물 유치원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그러면 좋다고 왔으면 좋겠다. 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인력과 비용에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작은 나무나 작은 풀들만 구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좀 큰 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큰 나무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옮기는 비용이 이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제가 서울시 쪽을 취재해 봤거든요. 중장비가 동원돼서 파내야 되니까. 네, 뿌리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따로 이제 파야 하는데 들어올리려면 또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막상 이제 노령나무들은 심은 뒤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지자체에서 심고 싶다 이런 수요도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 안에 내 기관의 수요가 있으면 이식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연간 예산이 한 1,600만 원 정도여서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네요. 조금 전에 정혜린 님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철거 현장에 식물도 버려지지만 아름드리 큰 나무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좀 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 정혜린 님도 3, 40년 된 나무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나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되면 이거 다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뭐 높은 비중으로 베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하남시에 좀 유일하게 나무 고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무 고아원이 있습니까? 네. 식물 유치원 나무 고아원. 맞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버려질 나무들을 옮겨 심고 이제 가꾸면서 네. 뭐 가로수 공원 이렇게 부지를 조성해서 새로 태어나게 한 건데요. 2000년 초에 당시 하남에서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민원 대상이었던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걸 매각하지 않고 옮겨서 여기 심은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옮겨와서 나무고아원을 조성을 했는데 총 23,000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거의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인데 이것도 한 6년 전부터는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적 그리고 비용적, 공간적 모두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박호범님이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 차원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좋은 주셨네요. 말씀입니다. 네. 배려를 해야죠.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식집사라는 말이 있어요. 식집사. 고양이 집사가 아니라 남 기자도 식물 유치원에서 하나 분양받았다고요. 네, 받았습니다. 은평구 재개발 단지에서 구했다는 시페루스라는 식물 두 뿌리를 입양을 했어요. 시페루스입니다. 저 네.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아까 들었는데 잠깐 검색해봤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거 잡초인 줄 알 것 같은 그러실 것 그렇게 같아요. 생겼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예. 좀 삭막하던 회사 책상에 뒀는데 예. 처음에는 환경이 이게 괜찮을까 해서 고민이 됐는데 이게 잘 자라는 흔한 식물이니까 데려가도 된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데려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리본도 병에 묶어놓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되게 무럭무럭 잘 자라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이 줄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이것 역시 생명이고 또 다시 한번 갖고 보면은 한때는 잡초처럼 보였지만 나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 꽃이 될 수도 있는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먼니투데이 체어리즘 함께하고 있는 남영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